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남을 선거구에 강청희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당 영입 인재로 험지 출마를 자청한 강 후보는 진보가 제시할 수 있는 강남 발전의 청사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가서겠다는 출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하고 가불은 국민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5번째 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강청희 후보. 영입 당시부터 강남 출마 뜻을 밝힌 강 후보는 지난달 강남을 후보로 일찌감치 낙점됐습니다. 최근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강 후보는 예비 후보로서 본격적인 지역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인재 영입 5호로 들어갔지만 결국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전 험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강남 1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주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또 주민들의 말씀에 경청을 해서 그 부분이 잘 당의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강 후보는 험지에 출마하는 만큼 자신의 전문성과 실력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호소한다는 전략, 특히 강남에서의 진보의 이미지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잘 알고 있고요. 또 민주당이라 그러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산을 뺏어가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민주당도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일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강남병에 박경미 전 국회의원을 단수 공천하며 강남구 3개 선거구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반면 공천 작업이 더뎠던 국민의힘은 5일 강남병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 갑과을 선거구는 국민공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접수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는 오는 15일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각 당이 총선 후보자 공천을 확정짓고 있는 가운데 성북을 지역은 인재 영입 후보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현장 전문가로 영입한 이상규 후보를 공천했고, 민주당은 10번째 영입 인사인 민생경제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청년 인재로 영입한 이상규 예비 후보, 한국청년임대주택협의회장이며 젊은 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지난 1월 말 있었던 국민의힘 인재 영입 발표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상규 예비 후보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더 젊어지고 유능해지고 있다는 징표로 받아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에 안 오실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이는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인 경선을 치르고 본선행을 확정한 이상규 예비 후보. 청년 임대주택 보급뿐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를 발족했고요. 다양한 정책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0번째 영입 인재인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와 민변 등에서 활동하며 고리사체 피해자와 쫓겨나는 상가 임차인 변호에 앞장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성북 을 지역에 김남근 변호사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야말로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우리 김남근 변호사,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성북 을에 전략 공천된 김남근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어려워진 지역 경제와 무너진 민생을 살리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사위기의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 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 경제 살리기입니다. 각 당이 총선 후보자를 결정짓고 있는 가운데 성북 을 대진표는 영입 인재 간 맞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입니다. 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갑 선거구에 이인영 현직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따라서 구로갑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 3파전이 예상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공천 파동으로 시끄러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갑 선거구에 이인영 현직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 의원은 제17대 총선 때 당선됐다가 다음 선거에선 국민의힘 전신당인 한나라당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론 내리 3선에 당선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내리 4선이자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일찌감치 YTN 전 앵커 출신인 호준석 현 국민의힘 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호 예비 후보는 앞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80년대 세계관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번 총선에선 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치 세력은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포함한 80년대 운동권 인물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진보당에선 최재희 현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위원장이 총선 후보자 과정을 마치면서 이번 구로갑 선거구에선 3파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마포구 선거구의 대결 구도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마포갑에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승리했는데요.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전 총경과 자웅을 겨루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신지호 전 국회의원을 꺾고 마포갑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이달 1일 국민의힘 공관위는 3차 경선 결과 발표를 통해 현역 조정훈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은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출신입니다. 상대는 민주당 이지은 전 총경입니다. 미니스커트 여경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탄 이 전 총경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공천 컷오프된 노웅래 의원의 자리를 꿰찼습니다. 조정훈 의원과 이지은 전 총경 모두 마포에서 첫 출마입니다. 마포 을에선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인물 간 대결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삼민투 위원장 출신인 하문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을 내세웠습니다. 상대는 마포 을에서만 3선을 한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함 후보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 민주화 운동 경력을 팔아서 성공한 사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때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화가 났다며 보수 정당으로의 전향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함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명계 대표적 인물인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것으로 알려진 하문경 후보. 운동권 인물 간의 대결도 대결이지만 양당의 자존심을 건 격전지로서 마포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개학과 함께 서울 일부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된 건데요. 조희연 교육감이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학기 개학 이틀 차에 조희연 교육감이 마포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1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38개 학교 중 한 곳입니다. 서울형 늘봄학교인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둘러본 조 교육감. 서울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하는 방식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해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봄학교 모집과 관련해 교육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의혹엔 서울에선 이미 아침, 오후, 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점차 자연스레 참여 학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학교의 돌봄 교육을 늘봄 교육의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서울은 이미 희망하는 90% 이상의 학생들에게 늘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늘봄학교 인력 충원에 대해선 교육자원 봉사지원센터나 학교 평생교육지원단 등을 통해 양질의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면한 과제론 참여 학교 확대를 꼽았습니다. 지금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는 서울에는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신청 학교를 늘리는 게 지금 최대 과제입니다. 저희가 150교까지 적극적으로 늘려갈 생각입니다. 현장에선 당장 큰 어려움은 없다는 평가지만 교사들의 우려와 부담이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돌봄 기능이 너무 강조되고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런 동의 없이 이런 교육 현안들이 이제 학교로 오는 것들이 좀 부담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선 교사에 대한 부담 증가나 인력 확충, 보육의 질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우려를 딛고 출발한 늘봄학교. 효과적인 보육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의 영명이 자양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동안 광진구가 2호선 뚝섬역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된다는 이유로 영명 변경을 추진해온 결과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호선 뚝섬역과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오래전부터 두 역은 이름이 비슷해 혼돈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뚝섬역이랑 좀 이렇게 헷갈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바뀐 게 낫지 않을까요? 또 영명에 사용된 뚝섬 유원지라는 지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상황. 1980년대 한강 종합 개발이 추진되면서 뚝섬 유원지는 뚝섬 한강공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광진구는 2008년부터 뚝섬 유원 지역의 영명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영명 변경이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자양역과 뚝섬 유원지역이라는 그 병기를 해서 저희가 올린 적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병기는 불허하고 또 자양역이라는 것도 좀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계속 보류가 되어 왔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광진구는 주민투표를 거쳐 새로운 영명을 공모했고 지난달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영명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영명 변경을 추진한 지 16년 만의 성과입니다. 새로 붙여진 영명은 자양동이란 법정명에서 따온 자양역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뚝섬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 뚝섬 한강공원역이 병행 표기됩니다. 자양 3동과 4동 사이에 기존의 뚝섬 유원지역이 있다 보니 주민분들은 우리 자양동의 그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도 법정동인 자양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현재 광진구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정표와 노선도 등을 새롭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구로 차량기지는 서울의 주요 철도 차량기지 중 하나입니다. 지역에서는 이 철도 차량기지를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 18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결국은 백지화됐죠. 구로구에서는 현재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의회에서는 수서 차량기지 등과 같이 입체 복합 개발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문헌일 구로구 총장은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구로 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 제5차 국가청소망 구축계획에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최종적으로는 종합적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함되더라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자 개발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지역 간 갈등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대체비를 찾아서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상부를 복귀하여 개발하는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탐색해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개발 구상 방향도 밝혔습니다. 데크 위쪽에는 저층 건물과 주차장을 건설하고 데크 주변 일반 부지에는 10층 안팎의 높이로 또는 그 이상의 높이로 오피스텔, 주거공간, 공공기관, 산업시설 등을 건설하여
현재 철도 차량 기지로 인하여 동서로 단절되어 있는 구로 1동 지역과 구로 2동 지역을 연결하여 구로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 서남권 첨단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가 구로 차량 기지를 복개해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자 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성북을 기동민 의원이 당의 컷오프 결정은 부당하다면서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증명해 돌아오겠다며 성북을 지역을 떠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탈당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노원구의 합계 출산율은 0.67명으로 서울시 전체 합계 출산율 0.55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구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서울시 자치구 중 7위였고 2022년에는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